어느 따뜻한 일요일 아침, 인도 서부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소년 아비나시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도시 외곽 작은 집에서 여유롭게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엔 어머니가 준비한 향긋한 로티 냄새가 가득하고 아버지는 자랑스레 미소 짓습니다. 아비나시, 너는 우리 가문의 희망이야. 명문대학에 입학한 첫 가족이니까.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성적으로 선생님과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아비나시는 부모의 자랑이자 희망이었고 그 역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학업에 매진해왔죠. 아버지 또한 아비나시가 대학교에 입학할 무렵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을 차려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며 한때 작은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사업이 성장할수록 가족의 삶도 조금씩 여유로워지며 아비나시에게는 꿈을 이룰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대기업 삼성전자의 협력사로 선정되었고 그 결과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제적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가족 모두는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경제적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고 오랜만에 밝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학 3학년 1학기 말미에 아비나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철수한데 그의 귀를 의심케 하는 소문이 들려왔고 점점 소문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기 악화와 구조 조정을 이유로 현지 사업 축소를 결정하며 아비나시의 아버지 회사를 포함한 다수의 하청 기업들과의 계약을 철회하기에 이른 것이죠. 철수 결정이 내려지자 아버지의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가 확장을 위해 대출받은 돈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었고 가족은 금세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비나시, 미안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없다. 아버지의 눈물 어린 고백에 아비나시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죠. 단숨에 가족의 희망과 그의 꿈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어려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의 빨래를 도우며 생계를 돕기 시작했고 아비나시는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과거 명문 대학생이라는 자부심은 사라지고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고된 일상만이 남아있었죠. 한동안 모든 희망이 끊긴 듯했던 아비나시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네팔과 인도 국경 근처의 작은 물류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화물들이 끝없이 오가는 먼지 낀 사무실과 트럭 소음 속에서 그는 어렸을 적 꿈꾸던 연구실 생활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 연구실의 조교로도 활동하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그는 사무실 바닥에 먼지가 가득한 물류회사에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스스로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아비나시는 회사에서 다루는 화물의 리스트를 살펴보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의 물류를 대거 맡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자신이 이렇게나 원망했던 회사와 다시 엮인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운명처럼 다시 다가온 이 상황에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는 아비나시 가족에게 상처와 좌절의 대상이었기에 그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로 인해 삼성전자의 물류 업무를 맡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삼성전자 인도 철수는 아비나시에게 한국은 그저 이익만 챙기고 떠나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이는 상처가 깊이 자리 잡은 채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놈들 다 똑같아. 자기들 이익만 챙기다 버리고 가는 거지.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이를 갈며 한국 기업을 향해 원망을 토로했고 그 말은 아비나시의 가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감정 덕분에 그는 더 강해지고 다시는 한국을 신뢰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삼성전자와 직접 소통하는 업무를 맡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에 다시 휘둘리기 싫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가 새로 맡은 팀장은 아비나시의 뛰어난 어학 실력과 업무 능력을 눈여겨보며 그에게 중대한 결정을 제안합니다. 아비나시, 내가 삼성과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보는 게 어떻겠나? 그의 마음은 한없이 복잡해졌습니다. 삼성과 다시 엮이는 운명과도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을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본사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 그는 밤마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너무나 생소하고 익숙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점차 한국어의 과학적 체계에 매료되며 빠르게 적응해 나갑니다. 특히 업무에 임할수록 삼성전자의 시스템과 업무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쌓여가며 그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분노를 동시에 품게 됩니다.
하루하루 삼성전자의 시스템을 경험하며 그는 자신이 미워하던 회사에 대해 조금씩 새로운 시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회사 이익만을 챙기는 것 같던 삼성전자가 정확한 시간 관리와 철저한 품질 관리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을 보며 점차 그 체계가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물류팀 동료인 바론이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비나시, 우리 회사에 와서 알게 된 건데 삼성은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 이들의 체계적인 업무 방식 덕에 우리 일도 수월해지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던 아비나시는 내심 놀라워하며 반문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알지 못했던 회사의 모습이 따로 있었던 걸까? 그는 그동안 자신이 원망하던 한국 기업에 대해 스스로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비나시가 삼성전자의 물류 업무에 적응하며 안정되어 가던 그때 회사에 또 다른 위기가 닥칩니다. 삼성전자의 철저한 시간 관리와 엄격한 품질 기준에 부담을 느낀 몇몇 동료들은 이대로는 우리가 쉴 틈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회사 내에서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불만의 중심에는 아비나시의 동료이자 야간조 반장인 BJ가 있었습니다. BJ는 한국 기업은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며 직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내부에서 큰 혼란에 휩싸였고, 아비나시는 또다시 자신이 삼성전자와 얽혀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어느덧 파업 위기에 처하게 되자 회사의 중간 관리자는 아비나시를 찾아와 그에게 삼성전자와 현지 직원들 간의 중재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비나시, 너는 삼성전자와 현지 직원들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제발 나서서 이 위기를 해결해줘. 그에게는 지금이 가족과 자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현지 직원들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맡아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삼성전자를 원망하며 등을 돌릴 것인가? 아비나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동안 쌓아온 삼성전자와의 경험과 관계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다시 한번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 그의 선택은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비나시는 중재자 역할을 맡기로 결심하고 BJ와 현지 근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 나가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겁니다. 라고 설득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특히 BJ는 그를 향해 조롱 섞인 말투로 외칩니다. 아비나시, 이제 너도 삼성 편이냐? 결국 저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떠날 거야. 아비나시는 깊이 상처받지만 그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계속 설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일부 직원들은 그의 진심을 느끼고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삼성전자 본사에서 인도 시장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고위 관리자들이 직접 방문합니다. 이때 아비나시는 현지 직원들과 삼성전자 대표자들 간의 대화 자리를 주선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인도 현지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기존 하청 업체들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아비나시의 중재 덕분에 직원들은 삼성전자가 현지에서 떠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신뢰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삼성의 인도 책임자인 박상준 부장은 삼성은 현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라며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직원들은 그동안 누적된 불만을 조금씩 풀어가며 업무에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한 아비나시는 사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담당자들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맡기며 책임을 더해가고 아비나시는 자신이 마침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는 한국어 실력을 더욱 연마하며 삼성의 본사와도 직접 소통하는 주요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그의 가족, 특히 아버지는 여전히 삼성에 대한 불신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비나시, 내가 삼성에서 성장하고 있다니 기쁘지만 한번 실망한 곳이 또다시 너를 배신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 섞인 말을 건넵니다. 이에 아비나시는 이제는 내가 직접 확인하고 변화시키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릴 실망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라며 가족들을 안심시키죠. 이후 삼성전자 본사에서는
그간의 활약을 높이 평가해 아비나쉬에게 특별한 연수 제안을 합니다. 한국 본사에서 공급망 관리 SCM 과정을 수료하고 인도와 한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아줄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는 주저했지만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연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라며 가족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아비나쉬는 인천공항에서부터 한국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시스템에 감탄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해 본사 직원들과의 첫 만남을 가진 그는 그동안 자신이 미워했던 회사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배울 점이 많은 곳인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SCM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지만 삼성은 그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 강사를 배정하고 각종 복지 혜택도 제공했습니다. 그는 본사 직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업무 시스템에 대해 배워가고 점차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현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그의 시각도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삼성전자 본사에서 열린 특별 강연을 통해 아비나쉬는 삼성의 역사와 성장 과정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처럼 글로벌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발전해왔죠. 라는 임원의 말에 아비나쉬는 아버지의 실패도 또 다른 배움이었음을 떠올리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몇 달간의 연수 끝에 SCM 자격증을 취득한 아비나쉬는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인도로 복귀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현지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삼성전자의 물류 시스템을 현지 직원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현지 직원들의 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을 믿고 지원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복귀 후 그는 인도 공장에서 현지 직원들의 교육 담당자로서 인도와 한국 양국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단순히 대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입니다. 라며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삼성전자의 시스템과 협력 정신을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전달하자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의 진정성이 통하게 됩니다. 아비나쉬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직원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리더로 자리 잡게 되자 가족들 또한 그를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한때 삼성전자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품고 있던 아버지도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아비나쉬를 바라보며 내가 이 가족의 희망이자 인도의 자랑이다라며 진심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단순히 한 기업이 아닌 삼성전자와 인도 간의 관계가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비나쉬는 지역 청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감동적인 연설로 마무리 짓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아비나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에게 삼성전자는 이제 미움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를 준 고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직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하며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물이 됩니다. 아비나쉬는 삼성전자와 인도 현지 근로자들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배운 상생의 가치를 지역사회에도 전파합니다. 그는 젊은 인도 청년들을 위해 삼성과 인도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주도하며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가기로 결심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가교가 되어 삼성전자와 인도 간의 진정한 협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며 이야기는 감동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삼성전자와의 협력으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아비나쉬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삼성전자와 인도 현지 청년들을 위해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을 주도하며 지역 사회의 리더로서 활약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도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청년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게 되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비나쉬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로 변신한 것입니다. 그는 삼성전자와 인도 간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 사회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나만의 성취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그의 신념은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어느 날
아비나 씨는 아버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는 예전과 달리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삼성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우리 가문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고 말하며 진심으로 화해의 말을 전합니다. 내가 한때 한국을 미워했지만 너를 통해 오히려 한국의 가치를 알게 되었구나 라며 아버지는 오랜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나누며 예전 같았던 어색함이 사라졌음을 느낍니다. 아비나 씨는 가슴이 벅차오르며 이 순간이 자신에게 있어 가장 값진 성공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그는 자신이 이룬 변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다짐합니다. 몇 달 후 아비나 씨는 삼성전자의 인도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연단에 서게 됩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여정을 회상하며 진정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노력은 개인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모습은 나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제 가족, 지역 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힘을 믿으세요. 그의 말에 감동받은 청년들은 환호하며 그를 응원합니다. 아비나 씨는 자신이 그토록 원망하던 과거가 이제는 가장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함께 인도와 한국 양국 간의 진정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합니다. 아비나 씨가 밝은 표정으로 연단을 내려오는 모습에서 영상은 잔잔한 음악과 함께 끝을 맺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희망과 성장의 빛으로 가득한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